자, 이번에는 5번부터 8번 현대소설 김동리 역마로 들어가 볼게. 6번에 나와 있는 여기부터 먼저 같이 읽어볼 건데 자, 기읍과 니은이 현재 서로 방향이 다른 감상을 하고 있다를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겠지. 자, 인물들을 통해서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고 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런 감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자, 나는 너네가 이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라는 말을 운명을 수용한다는 말과 연결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수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수용적인 태도를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바꿔놓은 거야. 즉 이것은 똑같이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니은은 비합리적으로 바라본다, 즉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자, 상반되는 어떤 감상을 각각에 적용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는 이 운명이 뭔지 생각해보면서 소설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제목이 역마이기 때문에 역마살이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역마살이 혹시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역마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역마살이라는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볼 건지 비합리적으로 볼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뭐 나머지는 지금 시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를 시점을 바꿔 썼을 때 적절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가의 시점이 뭔지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나와 있을 때는 그림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한국말을 보는 거야. 얘는 전지적 시점이고 얘는 1인칭 시점이네. 근데 얘는 옥화가 옥화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성기가 옥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인공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소설을 독해하러 가자. 자, 이 사람이 역마살이 있는 거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자, 역마살. 그러니까 인물 관계도를 좀 써보면 옥화가 있고 아들이 성기가 있는데 얘가 역마가 있는 거고, 옥화는 최장수 계연이 있는데 이네 둘을 맺어주려고 시도하는 거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라고 돼 있어. 즉 이 문장이 약간 좀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성기가 라는 말이 필요하겠지. 성기가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즉 계연이 동생이라면 성기의 아버지가 최장수인가 보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보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자, 계속 진행해볼게.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옥화와 그의 아버지 최장수겠지.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갖고 있는 항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까지 뭐 이런 게 우건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자, 지금 현재 이별의 상황이구나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해석을 여기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우수도 경칩도 잘 지나 이렇게 청명무렵의 비가 질근거릴 무렵이었다.
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되고 어느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오라운 자 미음이 우리 아플 때 먹는 거지.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먹었다. 너 아직도 거기 가고 싶냐? 자 떠나고 싶냐라고 읽어야겠지. 왜? 제목이 영마니까.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역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렸어. 현재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보다 성기 외출을 거의 다 단념하곤 했을 때 옥화는 이왕 죽을 거라면 어미 마음속에나 알고 가라고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 이 화기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간다는 자신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거. 이거 누구의? 그 성기의 아버지. 그리고 계연은 왼쪽 뒷바퀴 위에 사마귀를 보아 자신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뒷바퀴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게 보여줬다. 이 사마귀는 어떤 이 혈연의 증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년 전이라고 했을 때 섬뜩하긴 했지만 설마 했다.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겠냐.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남의 족을 뻔히 들어봤나 보는 듯이 제잘된다.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말을 그쳤대. 자 뭔가 고백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현명한 광채를 띠고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계속해서 성기는 아까부터 뭔가 눈에 불을 켜듯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서 가자. 지금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관념의 성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관념을 구체화시킨 표현이라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관념이 뭔지 계속 생각해봐야 돼. 절대 이제 이게 뭔지 좀 넘겨짚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몰랐으면 모르지만 아빠라는 걸 몰랐으면 몰랐지만 이제 내 아빠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야속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마지막 카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고 이런 두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결심이나 하듯 깨물고 있었다. 자, 어떤 결심을 하긴 했나 보네 속으로. 뭐 이럴 생각도 없고 이럴 생각도 없고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네 좋을 대로 해라 하면서 들어누워버렸다. 한 달 정도 넘어서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름에 어느 여름에 어떤 장날 아침이었다. 계속해서 어떤 장면을 소개할 때 어떤 계절?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즉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두고 가는 거 괜찮아. 드롭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여판 하나만 맞춰주라. 여판이 뭐지? 자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나봐. 다시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이런 아침이었대. 즉 계속해서 어떤 장면 묘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지.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달리 맑게 낀 화개장터에서 이제 헤어지고 있었대. 어디 떠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차림을 한 성기는 이제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방에서 뇌직하게 엉덩이 좀 더 걸었고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랑엿이 반나마 들어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이렇게 들어있었다. 계속해서 묘사를 굉장히 충실하게 해주고 있지. 그의 발 앞에는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계 쪽에는 등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는 구례. 이맘때도 뭐 하동과 구례가 있나봐.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이 사람은 옥화가 아니라 그 누구야 개화가 되겠지.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건너간 산모퉁이 고갯길을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희장터에를 고비도록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옮겨졌다. 즉 약간 이 되겠지. 즉 어머니가 얘기했었던 정착할래가 화개골이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구례고 성기가 가는 길이 하동이구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 자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즉 떠나는 게 역마로 떠나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줬고 어머니의 주먹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에서는 이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자, 다 읽으면은 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요약해보자. 진실을 알게 되고 계속 고민하다가 떠나는 장면이야. 이 소설을 읽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의 요약을 잡아낼 수 있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할수록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성이 계속 높아지거든. 지금 이 인물은 진실을 알게 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완전 제3의 길로 떠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 바로 풀어보자. 자,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과거 장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어떤 과거의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한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돼. 다 바로 1번이지. 자, 그 다음.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좀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획에 따르면 이별 장면은 운명에 순응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다. 자, 이들이 이별하는 것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운명은 약간 남매, 알고 보니까 남매였다라는 그의 운명인데 그것에 순응했다. 즉 거절하지 않고 헤어졌다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화개장터에 정착하지 못한 채 방랑의 삶을 사는 것도 세계와 주어를 이는 행동이다. 기획에 따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니은에 따르면 개연이 성기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뭐야 이거. 자, 얘는 1번과 3번이 충돌하고 있지. 근데 이걸 니은에 따른다고 해서 이걸 반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자, 항상 그 다면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다면적 감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다면적 감상을 생각할 때는 Y를 생각해. 그리고 이게 다시 그릴게. 이게 감상 1이고 이게 감상 2야. 그리고 이게 객관적 상황이야. 지금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개의 감상을 주고 있어. 그리고 선택지는 개연이 성기를 떠나는 것까지 맞는 상황이고 이것이 주체적인 것이다. 얘는 감상의 영역인지 아니면 상황의 영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보자. 주체적인 결정이다. 뭐가? 개화가 성기를 떠나는 것이 구체적인 결정이다. 이게 지금 선택지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얘는 감상의 영역일까 아니면 상황의 영역일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화가 성기를 떠나는 건 이 작품에서 절대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지. 그냥 운명을 수용한 거지. 왜?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매라는 운명을 수용해서 떠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결정으로 애초에 볼 수가 없어. 운명을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감상의 영역이지만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한 건 이 객관적인 상황, 이 뿌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다면적 사고는 언제나 여기까지는 무조건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상을 따로 하느냐, 여기서부터 자유도가 주어지는 거지. 지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혹시 이 부분 객관적으로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상황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돼. 답을
3번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절대로 주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감상의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서의 오류다라는 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7번으로 가보자. 기읍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바꿔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보라고 그랬어. 자, 기읍이 뭔지 보러 가면 여기 있네. 야속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우물로 쓰였다. 자, 그러니까 옥화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옥화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를 바꿔보래. 나로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지 한번 보자. 부디 나를 1인칭 야속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씻었다. 뭐야, 답이잖아. 맞지? 옥화를 야속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건 나가 누군데? 옥화도 아니고 성기도 아니면 옥화가 1인칭이어야 되잖아. 아니고 이미 답은 나왔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를 야속하다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옥화, 이건 전지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전지적 작가가 옥화의 속마음까지, 아니 속마음이 아니라 말한 것까지, 직접 말로 꺼낸 것까지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아니야. 1인칭 관찰자라면 성기의 관점에서 써져 있어야 돼.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지. 자, 8번. 자, A와 B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고운 햇빛에 대한, 지금 A 파트인데 이별의 상황이었지. 이별의 상황이라고 A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자, 인물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운 햇빛을 대조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고운 햇빛과 관련되어 있는 버들까지 산울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지? 대조적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 그리고 A의 개연의 목소리와 우두커니 서있는 성기의 모습은 모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당연히 관념이 어떤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맞고. 자, 비가 지나가고 온 햇빛과 유달리 맑게 갠 배경은 화개장터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자, 분위기의 전환은 어떤 상황이 이제 전환되고 있는 개념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개념인데, 자, 비가 지나가고 햇빛이 왔고 배경이 맑게 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찾아가 볼게. 자, 우리는 여기서 앞뒤의 상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나오면 이 앞뒤, 여기의 상황과 여기의 상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여기서 고민 그리고 어떤 결정의 힌트가 하나 나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배경의 묘사가 어떤 상황의 전환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표현으로 가보면 비가 지나가고 온 햇빛, 우리는 비가 지나가고를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유달리 맑게 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떠난다 정도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지. 다시 가봤을 때 이제 읽어볼게.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햇빛이 젖어 흐르고 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위에서 하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직의 상황은 이제 맑게 갠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 비가 개고 맑게 겠다고 하는 그런 자연의 상황에서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비에 다시 돌아오는 뻐꾸기처럼 성기 또한 운명 속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운명, 성기의 운명은 여기서 역마살인데, 역마살 속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뻐꾸기의 특징을 성기가 답습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역마살이랑 관련이 없지. 떠나야 되는 거니까 답이 4번이구나. 자, 여기까지 김동기의 역마 해설해봤고, 다음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할게.